자, 누누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네. 어제 히든풋볼 그 예측 시간에 가장 빠르게 경질될 감독에 대해서 주원영이랑 형철이는 아모림, 저는 그레이엄 포터를 얘기를 했었는데 누누 감독이 경질이 먼저 됐고요. 누누 감독 경질설이 돌았었습니다. 이적 시장 동안에. 그렇죠. 근데 넘어가길래 아 뭐 그냥 잘 이렇게 마무리했나 보다. 봉합이 됐나 보다 네. 라고 우리도 얘기를 하고 컨텐츠에서도 말을 했는데 웬걸 네. 곧장 A매치 주간에 경질이 됐고요. 특히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5위로 예상을 했죠. 예. 근데 와, 그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영입을 계속 따다닥 하는 거예요. 소식을 보고 불화가 이렇게 언론에서 다뤄진 것처럼 엄청 심각하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영입을 해줄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잘 마무리했나 보다. 대신 초반에 성적이 안 좋으면 그거 핑계로 경질하겠구나. 네. 이 생각을 했는데 웬걸? 와, 우리 예상하고 다음날 바로 경질이 될 줄 진짜 몰랐습니다. 이게 뭐 이따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팅엄 포레스트의 지난 시즌 호 성적은 분명 누누 감독의 공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 성적이 그러면 완전히 박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웨스트햄전 0대3 패배가 있긴 했지만 1승 1무 1패예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좀 선수들이 한 번 실점하고 나서 연달아 네, 무너지는 네. 마지막에 커서 그렇지 밀집 수비에 좀 답답했다라는 거 말고는 그 이전에 1승 1무를 했던 결과를 당연히 또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리나키스라는 사람의 특수성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 형철이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브라질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그 브라질 선수들이 들어온 어떤 연유가 무엇인가까지 들여다보면 지금 기사들과 또 해외 칼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네.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충격적인 경질인 건 사실이고요. 맞아요. 왜냐면 누누가 30년 만에 팀을 유럽 무대로 이끈 그렇죠. 감독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7위라는 성공을 거뒀음에도 수뇌부와의 불화 때문에 경질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명의 인물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감독 누누, 두 번째는 구단주. 그 노팅엄 경기 보시면 올림피아코스를 같이 운영하는 좀 이렇게 덩치 되게 크신 분이 있어요. 이만해요. 마리나키스라는 구단주죠. 아마 마리나키스에 대해서 조금 인지가 적으셨던 분들도 황인범 선수가 올림피아코스에 있을 때 되게 특이하네? 를 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전에 아스날에 있었던 이제 글로벌 책임자인 에두 가스파르 네. 책임자까지 3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두가 포인트일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그렇죠. 에두는 단순히 노팅엄뿐만이 아니라 마리나키스가 가지고 있는 구단들의 전체적인 이 스포츠 디렉터 역할을 네. 전반에 걸쳐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브라질리언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주라브키안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에두가 이 판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어쨌든 에두 가스파르의 정확한 지위가 이제 글로벌 축구 책임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나키스와 좀 긴밀하게 일을 네. 하는 마리나키스가 갖고 있는 구단에서 긴밀하게 일을 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팔이 네, 된 진짜 거죠. 오른팔. 네. 내지는 오른쪽 불알. 그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긴밀하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 새로 들어왔다.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티 그라운드 노팅엄 홈에서 누누가 이룬 업적을 먼저 봐야 될 텐데 2023년 12월에 부임을 했어요. 강등 위기에 있었던 팀에 부임을 해서 2023-24 시즌 승점 삭감 위기 속에서 프리미어리그 잔류라는 첫 번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죠. 리그 7위로 마감을 하면서 30년 만에 유럽 무대에 복귀를 합니다.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네. 원래는 컨퍼런스 리그였지만 그 크리스탈 팰리스가 징계를 받으면서 그렇죠. 유로파 리그로 한 단계 승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힘을 좀 잃고 떨어져서 7위가 된 거지 시즌 내내 꽤 긴 시간 동안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경쟁을 하고 있었던 노팅엄입니다. 순간 순위 2위까지 기억합니다. 네. 그 정도로 참 잘했고요. 구단 역사상 94-95 시즌 이후 최고의 성적이었고 경기당 승점도 이전에 1.05점에서 1.64점으로 수직 상승을 했죠. 견고한 수비, 또 빠른 역습을 기반으로 한 누누만의 전술 정체성을 확립을 시켰고요. 되게 명확해요, 축구가. 네, 그래서 엘랑과 허드슨 오도이, 크리스 우드와 같은 공격진을 특히 잘 이끌고 깁스 화이트가 또 창의성의 중심이 되면서 선수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한 팀 전력을 만들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훌륭한 누누의 성과가 노팅엄을 지휘하는 동안에는 드러났었습니다. 우리가 타임라인별로 이걸 체크 드리겠습니다만 시작점은
지난 시즌 말미로 갑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 중에 기억이 나요. 오, 저 내려와서 싸우는데요? 음. 뭔가 불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라이브 때, 왜냐면 그게 중계 장면에 좀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깜짝 네. 놀랐죠 그때. 네.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때는 그 부상을 당한 선수에 대해서 왜 누누가 더 일찍 조치를 해주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마리나키스가 따졌다라고 이후에는 해명이 나온 바가 했어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결국은 불화 때문에 지금 이 일이 터진 거기 때문에 아니, 네. 그래다 칩시다. 음. 그렇다고 해서 구단주가 내려와서 감독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음. 좀 기이한 일입니다. 그것도 경기 끝난 직후에 바로 경기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구단주 개념의 사람이 꽤 많이 화면에 잡혔었던 사람을 생각하면 언뜻 로만이 떠오르죠. 그리고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굉장히 라커룸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한다는 후일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중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내려오진 않아요. 그렇죠. 대신 뒤로 가는 거죠. 집으로 초대하거나 네, 뭐. 무섭겠지만 그게. 예. 그런 것처럼 저도 제가 구단주였으면 이런 일이 있고 내가 할 말이 있다.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좀 사무실로 잠깐만 좀 그렇지. 와주세요. 이렇게 와서 것 뭐 예를 들어 악수해. 네. 일단 사무실 와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하든지. 네, 그러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진 않죠, 잘. 그렇죠. 그래서 좀 독특한 그림이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래서 그게 2025년 5월입니다. 자, 그리고 두 달 뒤 7월로 넘어갑니다.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에두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진작에 나왔었는데 공식적으로 에두 가스파르가 임명이 됩니다. 글로벌 축구 책임자로 부임을 하고요. 이제 기존의 감독 중심에 있었던 이 영입 구조에서 좀 더 이 감독의 의견을 들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디렉터 중심으로 구조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암시한 거죠. 대형 구단들은 이미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만 노팅엄도 이제 그 길을 가기로 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리나키스는 노팅엄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좀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 그죠?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개인의 영입 권한, 감독의 영입 권한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누누는 이미 그때부터 에두와 좀 개인적인 갈등, 이적 시장과 관련된 어떤 철학이나 전략에 대해서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선수 영입 과정에서 감독이 계속 소외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빚었고 그게 불화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8월 15일이 됩니다. 누누 감독이 첫 번째로 공개적 불만을 표출합니다. 스쿼드가 불균형하다. 이적 시장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 스쿼드에 대한 준비를 어떤 상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부를 깐 거죠. 그렇죠. 일 안 한다 얘네. 사실 노팅엄 팬분들이 대부분 누누를 많이 위로하고 있고 왜 경질했냐고 분노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감독의 탓을 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를 보죠. 이 공개적 인터뷰가 문제가 됐다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저도 자주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외부로 유출을 시키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최대한의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위쪽에서 이거를 좋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주일 뒤에 한술 더 뜹니다. 네. 이건 폭탄 선언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구단주와의 관계, 마리나키스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폭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구단 수뇌부는 누누의 공개 발언에 상당한 당혹감과 분노를 느꼈다. 네. 이때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네, 강을 건너버린 거고 8월 29일입니다. 마리나키스가 그래도 일단 좀 수습을 하려고 했던 건지 공개 지지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거 좀 풀어내겠다 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국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구단은 누누가 요구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영입을 하긴 했는데 결국 약속을 했던 화해 대화가 없이 일주일 만에 그를 해임했죠. 9월 9일이고요. 네. 뭐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됐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경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경질 이유를 정리해 보면 일단 구단주의 권력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누는 공개적으로 권력을 지닌 구단주를 비판을 했어요. 이게 곧 항명이자 개인적인 모욕으로 간주할 수 있고, 네, 당연히 구단주 입장에선 나와의 신뢰가 깨졌다. 나가. 그렇죠.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철학의 충돌인데요. 선수 영입에 있어서 나름 권력을 원했던 정권을 원했던 감독 누누와 시스템 구축을 원했던 마리나키스 그리고 그 디렉터로 선임이 된 에두의 대립. 결국 이거는 마리나키스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에두와 누누 간의 대립이 역시 직접적으로 좀 컸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어떤 하나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구단주도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이거 나한테 대한 어떤 도전이야? 라고 했을 가능성과 함께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누가 영입하고자 했던 그리고 울버햄튼에 있었을 음. 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범포르투갈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울버햄튼 때 특히 그랬죠. 네, 본인의 국적도 포르투갈이고요. 포르투갈이고. 그리고 울버햄튼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은 조르제 멘데스 네. 소속입니다. 물론 노팅엄에서는 사실 멘데스 고객의 선수들을 막 데리고 막 들어오진 않았어요. 멘데스의 고객들을 막 데리고 예. 가진 않았어요. 근데 울버햄튼 때는 굉장히 상당히 많았었죠. 많았었고 당연히 누누와 멘데스가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죠. 음. 그래서 되게 긴밀한 관계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르제 멘데스는 축구계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닌 거대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에두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라브키안이에요. 굉장히 많은 브라질리언 선수들을 데리고 있고 에두도 주라브키안이랑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아살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많이 언급이 되어 왔죠. 네. 그래서 꽤 많은 쪽에서 누누와 에두의 대립이자 이것은 누누와 주라브키안의 대립이며 그것은 곧 주라브키안과 멘데스의 파워 싸움이 아니냐, 파워 게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현재 보도예요. 네. 근데 이게 이거다라기보다는 추측인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데 뭐 모르긴 몰라도 영향이 없진 않았을 것이다. 뭐 언론상의 보도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네. 멘데스 입장에서는 내 고객이자 내 절친인 누누 산투가 이끄는 팀에 네. 타 에이전트 경쟁사의 선수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끼고 뭔가 누누를 통해서 불만을 제기했다. 이런 게 아마 지금 언론이 추측하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이게 그 K리그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그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에이전트들의 힘이 대단히 강력합니다. 사실 그들이 결국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다 봐도 무방하죠.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스타 선수들이 이적할 때마다 거대한 이적료가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에이전트 피가 진짜 천문학적인. 왜냐면 이적료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10%만 생각해 보세요. 에이전트 피가 얼마인지. 1000억짜리가 이적하면 100억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100억 만약에 10명이다? 1000억? 100명이다? 1조입니다. 그렇죠. 그 돈들이 오고 가는 시장이 에이전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유럽 축구에서는 이 에이전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슈퍼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몇몇 뭐 주라브키안, 조르제 멘데스, 예전으로 따지면 자하비 그리고 세상을 떠났지만 누구야 그 아저씨? 폭바도 있었고 루카쿠도 있었고 라이올라? 라이올라 뭐 이런 맞죠. 사람도 네. 있었고 이렇게 거대 에이전트들에 대한 힘이 굉장히 강력해서 여기에 영향을 끼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단한 그 축구 이적설과 이런 거에 대한 기사들도 에이전트들의 언플도 분명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정이 너무 오바야 라기보다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의 추정 이것도 들어볼 만하다 들어볼 만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구단의 선택이죠. 마리나키스는 결국 감독이 아닌 디렉터 중심의 새로운 클럽 구조 시스템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선택을 한 거고 이적 시장의 줄다리기 누누답게 아다마 트라우레 영입을 참 많이 원했대요. 네, 왜인지는 알겠습니다. 누누가 또 키웠던 잘 써먹죠 또. 제자니까. 근데 아다마 영입을 둘러싼 내부적인 이견이 있었고 결국 클럽의 축구적 방향성에 대한 통제권, 권력에 대한 싸움이었다. 이게 불화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종류의 방식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게 긍정적이냐?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엔 축구 클럽은 스포츠적인 성적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어떤 감독이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누가 뭐 그렇다고 해서 올해 그럼 앞으로 또 잘할 것이냐? 몰라요. 그렇죠.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누는 좋았던 적도 있지만 나빴던 적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야 1승 1무 1패인데 이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야 그때 잘 다른 감독으로 바꾸기 잘했네 뭐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빠른 시간에 경질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이런 종류의 이슈가 생기고 감독이 이렇게 경질되는 게 누가 봐도 좋은 그림은 아니죠. 일단 시즌 출발을 했잖아요. 이제 했는데 네, 바로 또 새 감독 보이면서 프리시즌도 없이 바로 돌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1승 1무 1패는 명분도 없어. 그렇죠. 그럼 선수단도 동요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만하죠. 그래서 누누 입장에서도 이런 감독 경질은 사실 초반 경질은 있긴 있었어요. 네. 토트넘 때. 근데 이것도 4개월 만에 경질이었고요. 맞아요. 물론 4개월도 짧긴 짧습니다. 네. 근데 이보다 더 짧은 이번 시즌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경질 타이밍이 됐고 그때 뭐 토트넘 때도 사실 구단이 원하는 공격 축구가 맞지 않았다. 선수들과의 소통 부재, 차갑고 거리감 있는 태도 뭐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지만 뭐 지금의 경질과는 성향이 좀 성질이 좀 달랐고 울브스 때 상호 합의하에 꽤 평화롭게 결별을 했기 때문에 네. 이때는 문제될 게 없었고요. 아이티아드에서 리그 우승을 했지만 핵심 선수였던 벤제마의 불화로 경질이 됐는데 그렇지. 이때도 조금 뭐 어쨌든 네.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 이 노팅엄에서의 경질은
뭔가 핵심 인물과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알 이티하드 때의 벤제마의 경질과 조금 비슷한 면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외부적인 평가만 놓고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부딪힘이 있냐? 라는 이야기를 할 법하긴 해요. 그쵸. 네, 그냥 네. 결과만 놓고 봤을 그쵸. 때 내부적인 사정을 보면 이번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을 만한, 내가 제가 봐도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토트넘 때도 성적 부진, 그리고 노팅엄 때는 위에 불화, 네. 그 다음에 아리티아드 에티하드 때도 어쨌든 불화. 불화. 이러면 감독 커리어로만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불화설이 오피셜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꽤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온 거 네. 봐서는 뭔가 조용한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누누도 항상 이런 일들이 있고 심지어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그 인터뷰에서 불만을 토로한 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본인이 건넌 셈이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자 현지 팬들의 목소리는 구단주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아무래도 많고요. 내부 문제를 공개했던 누누에 대한 실망도 꽤 하고 계십니다. 네. 팬덤의 의견이 좀 그럴만하지. 달리는 편이고, 대부분은 근데 구단주의 결정에 분노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표면적인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감독을 이렇게 경질하는 게 맞냐. 그럴만하지. 그리고 오랫동안 노팅엄을 보신 분인 걸로 추정이 예. 되는데 그 브라이언 클러프 감독 이후로 최고의 지도자 아니었냐. 결국 노팅엄에서는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경질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일부 팬들은 역시 누누의 행동도 프로답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은 다 공통적으로 노팅엄의 미래가 좀 불안정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 후임 감독 유력 후보가 엔즈 포스테코글루입니다. 포스테코글루가 지금 가장 유력하게 언급이 좀 되고 있고, 물론 이게 8월 중순, 그러니까 누누가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쯤부터 포스테코글루가 확 떠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링크가 또 한 번 되새겨지면서 언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근접한 건지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이 경질 직후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디까지나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의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가장 언급이 많이 됐던 감독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요. 지금 여기 언론에 오르내린 인물 중에 실제로 쉬고 있는 사람은 포스텍이랑 무리뉴거든요. 그렇죠. 포스텍이 그 이전 작년에 노팅엄의 축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안 맞습니다. 정말 성향이 다르죠. 거의 정반대예요. N극과 S극이에요. 상극이야. 네. 근데 무리뉴면 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뉴면 네. 일단 뭐 누누의 스승이기도 하고 아, 그죠. 스타일이 비슷하긴 하죠. 축구로 보면. 그래서 사실 무리뉴 오면 재밌긴 해요. 리그를 보는 입장에서 저런 돌발 행동을 많이 하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내려왔지만 초절정 스타였던 감독을 데려오는 건 재밌는 그림이긴 하죠. 게다가 노팅엄 맡으면 유로파리그 나갈 수 있거든요. 아, 그렇지. 네, UEFA 대회 또 황제 아닙니까? 네. 감독.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겠다. 무리뉴면. 근데 또 포스테코글루면 그 나름대로 또 재밌긴 하겠지만 축구 스타일이 너무 바뀌어서 그에 대한 우려는 일단 좀 있고요. 결국 이제 팬들이 우려하는 건 이 구단주의 성격이 변덕스럽다는 건 노팅엄 팬분들도 꽤 알고 계세요. 리스크죠. 그 리스크가 있고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그 부분을 맞춰줘야 된다는 게 이미 공개적으로 다 밝혀진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새 감독에게 더 많이 부담이 따르지 않을까 그런 점을 많이 우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제는 예전에야 스포츠 클럽 그리고 축구 구단이 피치 위에서 승리하면 그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됐던, 여전히 그거는 뭐 유지가 되고 있지만 글로벌화됐고 기업화되어 있는 축구 구단 입장에서는 구단주나 디렉터가 있는 어떤 그 기업 형태의 체계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밸런스를 잘 맞추는 팀은 잘 가는 거고 어디 하나로 확 기울어 버리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중간에 좀 그 진통을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그걸 가만히도 마련하기는 좀 괴팍합니다. 이건 조금 저도 성급한 경기. 왜냐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올림피아코스 때도 그렇고 보면 돌발 행동을 워낙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한번 좀 이 판단이 맞는가를 잘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네.